네, 안녕하세요. 제조업 창업사관학교의 심유중 행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화장품을 제조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 대표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최근에 우리 화장품법에 보면 화장품 자율 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략 주기는 우리 최초 영업 등록한 이후에 화장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통상적으로 2년 안에 자율 점검이 우리 시가청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는 최근 영업 등록을 한 이후로 3년 이내에 우리가 화장품에 대한 책임 판매업 자율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 점검이라는 것은요, 서류를 그동안에 제조나 판매하시던 그런 서류들을요, 우리가 식약청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식약청 우리 화장품을 담당하는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현장을 나온 다음에 그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 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만약에 서류 관리라든지 화장품법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요, 이에 대해서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은 부산광역시 우리 부산청 관할 식약청에서 지금 이미 우리 화장품 자율 점검을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3월 27일까지 경인지방식약청에서 화장품 제조업 자율 점검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요. 아마 4월경 중에 추가로 우리 서울식약청에서 화장품 제조업이나 책임 판매업을 영업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아마 공문으로서 먼저 보낼 겁니다. 자율 점검의 대상이 선정됐으니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요.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여러 대표님들께서 서류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으시거든요. 물론 저희가 작성을 다 대행을 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점을 유념하셔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짧게 강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 자율 점검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조업체랑 책임 판매업, 그 다음에 최근에 맞춤형 화장품 요것도 새로 생겼죠. 대다수의 업체는 제조업하고 책임 판매 업체일 것입니다. 별지 16호와 18호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관리 운영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우리 서류고요. 그 다음에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는 별지 17호, 그 다음에 별지 18호에 된 서식과 관련된 하위 우리 서류들을 작성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 의약품안전나라로 보고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등록 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필증 앞 뒷면을 모두 스캔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제품 표준서. 자, 우리 화장품을 제조하시는 업체분들께서는 4대 기준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4대 기준서 중에 하나가 제품 표준서라는 건데요. 이 제품 표준서와 또 품질 관리 기록서. 자, 품질 관리 기록서는 시험 성적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를 하게 되면 그 제조 번호에 따라서 로트 번호라고 우리 통상적으로 관례상 부르는데, 예를 들면은요, 화장 비누를 제조를 하시는데 이 화장 비누를 제조하는 그 제조 번호당 시험 성적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 성적서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님들께서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시험 성적서 등 근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 추가로 점검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화장품을 제조하시는 분들은 제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제조를 하기 위한 시설 장비류에 대해서 다 내역서를 만들어서 또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율 점검의 실시 요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의약품 안전나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예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성 예시는 우리 별지 16호와 17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서류를 관리한 다음에 별지 18호는 자체 평가라로 해서 적부 여부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앞으로 강의가 진행될 때 보여드릴게요. 자,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자, 화장품을 제조하시는 업체분들께서는요, 상위 두 가지 품목이 되겠죠. 자, 보통은 제조업을 하시면서 책임 판매업까지 같이 우리가 영업 등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 그러면 화장품을 제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책임 판매업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겁니다. 자, 책임 판매를 관리자께서 원료 목록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우리 상반기 2월 달까지 화장품에 대해서 생산하신 생산 실적을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생산 실적 보고한 것 중에 우리 상위 2가지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를 많이 했던 상위 2가지 제품을 한정해서 저희가 자율 점검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의 실적 상위 2가지 품목으로 하게 되고요. 자, 최근 3년간의 화장품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유형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기초 중에서도 뭐 우리 로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색조 화장품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품 상위 2가지 품목을 한정을 해서 서류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의약품 안전나라에 저희가 전자민원 보고라는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해당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업로드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현장 감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료를, 자율 점검에 관련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좀 더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비하게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을 점검을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현장을 점검은 나오면요, 시정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영업 정지 아니면 생산 정지라는 그런 행정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 기한 내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가 동시에 또 완벽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지 16호, 과연 우리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될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을 먼저 보실게요. 독립된 제조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두고 각각의 책임자를 두고 있는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조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조직도 상에 제조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조와 품질은 한 부서에서 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QC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품질과 관련된 책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을 같이 운영하시는 업체들께서는요, 책임 판매 관리자가 사실은 품질과 관련된 품질 부서 담당 책임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도를 작성할 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한글 파일에다가요, 우리 위에 대표자, 뭐 우리 생산부, 뭐 품질관리부, 아니면 뭐 영업부라든지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다 만드셔서 조직도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화장품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우리 책임 판매 관리자께서는 우리가 보수교육, 매년 우리가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책임 판매 관리자께서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이 직원분들께서도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일지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요, 교육 일지에 참석자가 누구고, 일시는 언제였고, 교육 내용은 어떻고,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요, 교육 일지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같이 제출해야 되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요, 관례적으로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해진 주기는 없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되고, 다만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시가청에서 확인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작업대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 있는가. 자, 우리가 제조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영업 등록을 하기 전에 시설 명세표라고 해서 뭐 작업대의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제조를 하기 위한 각가지 장비, 장치들을 우리가 기록상에 남겨놓는데, 자, 제조를 하고 난 이후에 기계류가 추가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작업대가 또 추가가 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자, 목록표로 해서 시설과 기구를 목록표로 만들어서 기입을 하시고요. 다음에 시설과 관련된 자료, 사진이죠, 사진을 반드시 찍어서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요, 우리 제조업에 관련된, 처음에 우리가 제조시설에서 7구역을 나누어서 도면을 작성을 하잖아요. 이 도면을 작성한 대로 자, 시설이 운영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게 타의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이걸 바꿔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행정처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혹시나 시설의 동선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여기가 우리가 제조실이었고 여기가 충진실이었는데 위치가 서로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는요 반드시 제조업 변경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시설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을 하는 거고요. 또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화장품을 제조하다 보면 가루라든지 분진이 날리는 시설은 집진 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집진 시설이 보통 우리 천정에 우리가 공조기를 설치하거나 헤파 필터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집진하는 시설을 둘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경우가 과의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로 우리가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관소입니다. 보관소는 우리가 원료, 부자재, 그 다음에 완제품을 우리가 보관하는 시설을 하나의 실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원료와 부자재 실을 합치고 또 완제품만 또 별도로 실을 두는 경우에는요, 각각의 시설에서 온도와 습도를 제어를 해야 됩니다. 이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무래도 우리가 매일 작업 일시에 따라서 온습도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수기로 보통 작성하잖아요. 자, 이 수기를 작성하는 것은 1년치, 그러니까 매월 우리가 온습도 관련 일지를 만드는데 이것을 스캔을 해서요 똑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기구는 관리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는요, 우리가 측량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저울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이 계측 장비가 실질적으로 오차 범위에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아닌 2년, 3년이 지나가면요 반드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계측 장비에 대한 우리 검교정, 우리가 그 검교정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 성적서는 검교정을 보내면 대략 그 저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제외합니다. 우리 그 검교정 우리 시험 하는데 그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이런 시험 성적서를 관리를 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7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7번은요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또는 제조관리기록서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기록서. 자, 이게 4대 기준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화장품을, 제품을 생산을 하면 원료가 달라지면 또 우리가 제품 브랜드명도 달라지시지, 무조건 이 화장품을 제조할 때마다 제조하기 전에 4대 기준서를 제정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그 다음에 품질관리기록서를 반드시 작성 및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후술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관련돼서 병해충이 우리 제조시설에 들어오면 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시설에 우리가 병해충을 관련해서 우리가 표충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초음파 퇴치기라든지 그런 계측 장비와 더불어 우리가 병해충을 막는 시설도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요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기구에 대해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서에 따라서 계측 장비 기구를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자,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과 관련된 자료는 사진입니다. 사실은 사진. 작업소가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각 이동을 하면서 각 실이나 복도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게 이 11번입니다. 품질과 관련된 우리가 기록서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험 성적서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 시험 성적서는 반드시 우리가 의뢰를 맡기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반제품일 수도 있고요, 완제품일 수도 있고요. 자, 관련돼서 반제든 완제든 시험 성적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반제라고 하는 것은 원료만 생산하는 우리 화장품 제조업체가 많으시잖아요. 이 원료만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반제품이라고 해서 이 반제품을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적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품질 관련 기준서에 따라서 그 기준서가 바로 기록이 됐는지, 그 기록은 시험 성적서를 일컫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제조 또는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인 시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제조업체에서. 또는 시험 계측 장비가 없는 경우 외부에 위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부에 위탁했다는 것을 보통은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우리 위탁 계약서를요. 자, 그래서 위탁 계약서와 제조 기록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조 기록서는요, 1년 360일 우리가 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우리가 뭐 금요일까지 제조를 한다 이러면 그 제조를 담당하는 우리 상위, 우리 그 직책이 있겠죠. 그 직책의 분들께서 우리 작업자들께 제조 기록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끔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며칠 날 우리 생산 수량 뭐고 작업 공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제조 기록서에다가 다 남겨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자, 우리가 방학 숙제를 하지 않아서 뭐 우리가 한 번에 뭐 일괄적으로 우리가 작성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조업을 하시면서 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바쁘셨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자율 점검을 대응해서 매일 작업이 있을 때마다 이런 제조 기록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 관련된 기록서가 반드시 작성 및 우리가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별지 16호 서식은 이렇게 우리 해서, 자, 1번부터 12번에 대한 항목을 우리가 16호로 다 서식을 목차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 제조업자의 별지 16호 서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분께서 관련해서 서류를 어떤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별지 17호 서식입니다. 자, 품질 관리 업무에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력이 갖추고 있는지.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역할이 어느 부서에 할당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조직도입니다. 이 조직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가 뭐 품질 관련된 부서, 뭐 유통 마케팅 부서, 그 다음에 생산을 직접 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책임 판매 관리자가 위스탁으로 우리가 OEM 계약으로 체결해서 생산할 수도 있으니까, 자, 생산 부서가 그러면 빠지겠죠. 자, 이렇게 빠지겠지만 어쨌든 조직도로 해서 우리 책임 판매 관리자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교육과 훈련. 자, 이 교육 일지는 우리가 책임 판매 관리자께서 매년 보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분이나 아니면 대표자님이 참석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서류를 작성,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 판매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자,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책임 판매 관리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로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자, 근로 계약은 우리 자유입니다. 자, 상시 근로자가 있을 거고 단시간 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책임 판매 관리자가 이 책임 판매 업체에서 소속이 된 상태에서 품질과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책임 판매 관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4대 기준서는 아까 작성은 제조업자가 하시겠지만 이를 관련돼서 서류를 우리가 보관이라든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임 판매 관리자께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지 여부는요, 자, 원천징수 증명서 또는 우리가 뭐 4대 보험, 우리가 가입 증명서 등을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우리 근무 일지라든지 그런 서류들도 우리가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책임 판매 관리자께서 또 보수 교육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보수 교육을 받자 하시면 1차 때 과태료 50만 원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품질 관리 업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 관리 기록서입니다. 이것은 시험 성적서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자, 시험을 저희가 화장품을 우리 제조하는 업체한테 MOQ 수량에 따라서 우리 제품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OEM 계약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조자가 우리 시험을 의뢰를 해서 완벽한 그 제품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OEM 계약에 따라서 시험을 이 책임 판매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요, 제조업체하고 상호 간에 협의를 해서, 자, 품질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할지 제조업체에서 할지 아니면 책임 판매업에서 할지 여부를 반드시 확정을 지어서 이 품질 관련된 기록서, 성적서를 반드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시험 성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5번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적절하게 원활하게 제조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는요, 우리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또는 제조관리 기록서, 아까 말씀드린 4대 기준서죠. 자, 그런데 책임 판매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OEM 위탁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것은요, 제조업체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제조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이 제조관리 기준서와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를 반드시 제조업체로부터 받아서 우리 책임 판매업자분께서 이거를 빛이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류를 우리 자율점검에 제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임 판매업을 영업 등록할 때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었을 겁니다.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 이 매뉴얼에 따라서 실제로 하위 기록서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들도 반드시 우리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6번하고 7번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관련 자료들. 중요한 것입니다. 8번. 자, 우리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 목록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원료 목록 보고를 한 것을 우리 차년도 매월 2월 말까지 자, 생산 실적을 보고를 하잖아요. 그 생산 실적 보고를 하기 전에 출하와 관련된 거 반드시 몇 개의 수량을 판매했다는지 이 출하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하 관련 자료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품질 관련 기록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성적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수 폐기 관련 자료. 예를 들면요, 시가청에서 우리 화장품에 대해서 회수나 폐기 명령이 나왔을 때 이러한 관련들을 이행을 했는지 여부에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행정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없는 업체들은 이런 관련 자료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된 매뉴얼들, 예를 들면 아까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관련 매뉴얼에서 뭔가 우리가 책임 판매 관리자가 변경이 됐거나 그랬을 때는요, 반드시 이 문서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매뉴얼상 두 번째 페이지에 개정 이력을 반드시 작성해서 우리 대표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직인도 찍으시고 그런 관련된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서 이런 서류들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련된 자료들. 자, 안전은 사실은 책임 판매 관리자가 반드시 책임하에 운영이 돼야 되니까요. 15번을 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이 부분을요, 화장품 제조업체는 OEM을 반드시 생산을 해서 이 제품만 위탁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품 표준서 및 품질 관련 기록서를 반드시 우리 책임 판매 업체한테 주셔야 됩니다. 제품과 동시에. 자, 제품 표준서는 4대 기준서 중에 하나죠. 우리 제품 표준서. 자, 그 다음에 품질 관련 기록서. 자, 시험 성적서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시험 성적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제조업체가 할지 책임 판매업체가 할지. 다만 서류는 책임 판매업자가 나중에 자율점검에 제출될 서류니까요. 이 부분도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죠. 화장품을 우리가 제조업체한테 OEM 위탁 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유형도 있죠. 자, 이와 관련돼서는 수입 관련된 기록서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작성, 보관 또는 업체로부터 받아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제조 번호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제조 번호별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로트 번호예요, 로트. 자, 로트가 예를 들면 우리는 한 개부터 우리가 4,000개까지 우리가 제조 번호를 A01로 잡았으면 4001부터는 A02 이렇게 갱신을 하잖아요, 제조 번호를요. 자, 그럼 이 제조 번호가 변경될 때마다, 개정될 때마다 이 품질 관련된 기록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최초에 우리가 보통 시험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 의뢰. 이 시험 의뢰 하는데도 비용이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매번 들어가니까 이 업체, 우리 책임 판매하시는 업체 대표님들께서 아마 부담은 되겠지만 반드시 화장품법에서는 제조 번호별로 자, 품질 검사를 해서 이 시험 성적서를 작성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책임 판매 업체에서 자, 위탁 시험을 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이 위탁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대부분 우리가 위탁 계약이라는 게 보통 1년치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위탁 하시는 우리 시험 기간에다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관련된 자료. 자, 예를 들면요, 분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는, 예를 들면 화장품 원료 중에 특히나 조금 위험하게 우리가 뭐 문헌이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뭐 우리가 위험한 화장품 원료를 쓸 수 없다는 이런 판단이 됐을 때는요, 이러한 관련된 서류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기록을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거의 이번에는 해당이 없을 겁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자, 제품에 대한 안정성 자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일 경우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와 관련된 화장품의 위험성이나 안정성에 관련된 표기 등을 해야 되고, 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보관해야 됩니다. 자, 20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자, 21번은요, 지금 가에서 마 항목까지 들어가는 성분이 0.5% 이상일 경우에만, 자, 이런 안전성 시험 우리 성적서를 만료되는 날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때 1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함량 우리 4대 기준서라든지 거기 보면 제품 표준서에 우리 원료의 전성분과 함량이 다 우리가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된 내용에서 위와 같은 성분이 0.5% 이상일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관련된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요, 제가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 업체에서 필요한 별지 16호, 17호, 18호에 관련돼서 서류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 기존에 우리 책임 판매 관리자분께서 화장품에 관련된 법을, 자,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법에 대한 무지로서 행정처분이 나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러한 서류라든지 관리 방법들, 자, 월 기장도 물론 저희가 해드리기도 하고, 자, 제조업 인허가, 그 다음에 우리 책임 판매업 인허가 등 모든 것을요, 우리 제조창업사관학교에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매년 우리 화장품 자율점검 대상을 컨설팅을 해드리는데요. 자, 올해도 물론 많은 업체에서 저한테 문의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역시나 품질 관련된 기록서가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빠르게 우리가 시험 의뢰를 해서 아니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시가청에 우리 주무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조업창업사관학교는요, 화장품 외에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동물용 사료 제조, 모든 우리 제조업 인허가 관련된 인증까지도 컨설팅을 해드리니까요, 앞으로 제조업창업사관학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